이렇게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 야외 방송을 위해서 하는 과정을 뭐 편집이나 연출 없이 실제로 담아봤습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씻고 다른 방송 보기도 하고 뭐 식사를 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세탁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걸 일상생활 하다가 좀 누워서 쉬고 야외 방송 나가서 에너지를 또 이제 그 방송이기 때문에 좀 과장되게 사용해서 여러 가지 그 연출을 또 하게 되게 돼 있죠.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맹맹한 일상을 하면은 좀 보는 분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그 방송이라고 하는 이 연결체를 뛰어넘어서 실제적인 느낌을 줄 수 있게 또 강력한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는 좀 더 아무래도 에너지가 많이 들죠. 목소리도 좀 크게 하게 되고 또 근데 그 단순히 갑자기 뭐 목소리 크게 한다고 되나? 또 이제 그 텐션이라고 해서 이 기본적으로 그 모드 자체가 좀 이제 과잉 에너지 상태로 오버히팅 상태로 해야지 또 이제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많이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중간에 뭐 갑자기 말 그대로 텐션 낮았다가 높아졌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일관되게 많이 높아져 있다 흥분 상태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중파는 이렇게 대본 짜가지고 다 역할을 나누죠. 작가, 연출, 뭐 이 배우, 엑스트라 이렇게 연출을 나눠가지고 이제 그거 하기 때문에 좀 공동 작업이 돼서 조금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중에 편집도 하고 하니까 좀 실수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공중파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관객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그 수익은 적고 근데 혼자서 거의 수익이 적기 때문에 여러 명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스텝을. 그래서 웬만하면 아무리 그 잘 나가는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이라 해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공중파 따라가기 힘들지. 여러 명의 사람의 협력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수익 배분 자체가 좀 이렇게 그래도 사람이 욕심이란 게 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또 인터넷 방송 하다가 잘 나가게 되면 옛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수익이 좋아도 또 앞날이 보장돼 있는 건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나 안 보장돼 있기 때문에 영업직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절약하는 게 배 있기 때문에 버릇이 돼 있다고 하죠. 대부분 혼자 처리하거나 한 2명 정도 매니저 1명 정도 두고 현실 매니저 게스트 합방하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한 2명 6시 넘으면 막 2명이잖아. 그 정도 소수 인원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또 다시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영상으로 남잖아. 유튜브에도 올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사 한 번 한 번이 다 기회고 또 도전의 그 연속이기 때문에 하여튼 에너지를 그만큼 이렇게 충전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활할 때는 좀 많이 이렇게 그 에너지를 아끼고 조용조용하게 말도 잘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방송 켜지면 방송이들 인터넷 방송의 특징이 그거야. 방송 꺼지면 다들 맛이 없어. 조용히 이렇게 있어. 희마리가 없단 말이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뭐 장비 같은 거는 뭐 애초에 기본적으로 뭐 더우니까 선풍기. 그리고 선풍기 필요한 게 좀 그 단순히 덥다기보다도 하여튼 뭔가 그 그런 게 있어요. 좀 약간 텐션이 올라 있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는 건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기본적으로 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마스크 쓰잖아. 마스크 쓰는데 말까지 많이 하면 아무래도 이산화탄소가 조금 많이 쌓일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이제 선풍기라도 틀어주면 자연 바람에 더해져서 좀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할 때 편하게 왜 화면을 이렇게 아무래도 그 잘 보이게 하려면 위에서 찍기만 하잖아. 아래서 찍으면은 뭐 보이는 게 별로 없잖아요. 위에서 찍기 때문에 계속 그거 하나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집에서 할 때는 뭐 거의 이렇게 그 위에서 집에서 뭐 보여줄 게 뭐가 있어. 집에 있는 게 그게 그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모바일 방송을 집에서 할 때는 뭐 거의 그냥 이렇게 동시 이렇게 그 평행한 상태에서 방송하기 때문에 뭐 시선에 무리가 없는데 이걸 이제 밖에서 방송할 때는 위로 아무래도 올리죠. 주변 사물도 좀 보이게 하려고. 너무 많이 보이면 또 안 되지만 또 그 행인 같은 거는 안 찍게 하려고 하지만은
또 주변 사물이나 뭐 공원에 있는 뭐 탑 같은 거, 그 탑 같은 거를 뭐 CG로 뒤에다가 놓기도 어렵고, 그게 은근히 그 탑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그 해식의 역할도 하고 모여드는 징표, 그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굉장한, 거기 뒤에서 방송을 하면 내가 실습을 직접 몇 개월 해보면서 느끼는 건 달라요. 사람의 기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방송 내용도 달라지고, 또 보이는 걸로도 뒤에 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느낌인 거야.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그 인터넷 방송이 밖에서 방송을 하면 그 위치를 이제 알 수 있잖아. 뭐 부천역에 있는 시계탑이라든가. 그러면 언제든지 그 방송을 보다가 실제로 보고 싶으면 가서 말이라도 한번 해주거나 뭐 음료수라도 한 잔 사주고 싶은 생각 든다면, 원래 그런 생각 들게 돼 있거든 인터넷 방송이, 시청자가. 그랬을 때 직접 건물 때나 약속 없이 찾아가서 멀리서라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물론 이렇게 예약 없이 찾아가는 것 자체는 조금 신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 예의를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라서. 음, 그래서 나는 예의를 어느 정도 따지냐면 그 상대방이 이제 무례하게 굴어도 거기서 화를 내거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의를 극도로 따지기 때문에 방송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나를 볼 때 내가 그렇게 그 예의 없이 화내는 모습, 그런 걸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끔 그 한계가 돌파돼 가지고 미쳤을 때, 그럴 때만 밖에서 개지랄 떨지. 근데 내가 느껴본 바로는 이제 나같이 그렇게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이 지랄 떨기 시작하면 거의 살인마의 모습을 본다고 해요. 사람들이 악마를 보았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피드백을 받았으니까 어 되도록 화를 안 내려고 하고 있어요. 요새는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그 별로 그 화를 안 내도 그냥 분위기만으로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더라고. 음, 무서워하는 건 맞긴 맞아. 그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나가면 됩니다. 씻고 나가야지 또. 부천을 가면은 또 거기서 이제 아무도 안 만나고 뭐 다른 여기 방송에서만 얘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또 괜히 또 그 다들 이렇게 시청자들이 별로 없는, 인기 없는 애들이 많이 와 부천은. 그래서 꼭 말을 걸어요. 말을 걸어. 그리고 안 엮일 수가 없어요. 별로 엮이고 싶지 않은 날도, 귀찮은 날도. 그래서 웬만하면 시청자하고만 대화를 하고 집에 오고 싶은 날도 거길 가면 꼭 도와달라고 난리를 떨어. 나도 별로 뭐 시청자 없는데 굳이 그 근데 또 나는 또 그 공중파에서도 그 하루지만 연출부를 한번 했잖아. 그리고 엑스트라 생활은 굉장히 오래 몇 년 했으니까 매일매일 나간 건 아니지만 그 작품 있을 때마다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어떨 때는 뭐 3일 나갈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몇 년을 했으니까 거기서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난 주변을 관찰하는 사람이니까 거기 있는 드라마 PD나 뭐 배우들 본 게 있잖아, 3년 동안. 그러니까 은근히 지식이 있다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된다 방송은. 야, 그리고 그 드라마 PD도 사극 찍을 때 내가 느낀 건데, 그 엑스트라 감독한테 막 진짜 별 미친 지랄 다 하더라. 야, 와, 씨. 통제 안 된다고. 그거 나름 예술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이렇게 그 좀 그렇게 정적인, 보통 일반 직장을 가진 정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광기가 있어. 그걸 뭐 끼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광기가 있어. 내가 누가 봐도 저게 PD라고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 저 그냥 미친놈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야. 그래 뭐 인터넷 방송에도 아마 비슷한 거니까 그런 게 있긴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메고서 이제 나가면 됩니다. 오늘은 그 요새 뭐 부천은 좀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세탁물이 세탁기에 꽉 찼더라고. 그래서 세탁도 했고. 그리고 한 번 더 씻고 나갈까? 왜냐면 아침에 씻고서
말리고서 또 잤거든. 잠이 또 오더라고. 어제 좀 내 방송 끝나고 나서 좀 다른 플랫폼 방송을 예전에 도와줬던 애인데 애가 좀 부족한 애야. 그래가지고 혼자 있으면 불안해 하더라고. 항상 먹고 살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좀 무리하게 그냥 살짝 도와주려고 했어. 그냥 그 주변에서 걔 방송하면 걔 괴롭히러 오는 애가 있어. 현실로 그 주변에 그냥 걔가 내 눈에는 잘 모르겠는데 걔를 보면 그냥 괴롭혀 주고 싶은가 봐, 주변 사람들이. 그 애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한달이야. 근데 그래가지고 그 경호원 비슷하게 하는데, 또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뭐 스텝 비슷하게 막 도와주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걔 방송은 한 100명 150명 보던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에너지가 소진이 됐는지 오늘 좀 잠이 잘 오더라고. 오히려 좋아요.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 잠이 잘 와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가기 전 이 브이로그는 이 정도로. 오늘 유튜브도 3개까지. 예전에는 페이스북도 켰었어. 여기다가. 지금도 좀 이따가 페이스북도 켜버려. 근데 페이스북은 송출이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채팅을 칠 수가 없어요. 페이스북 그거는. 그래가지고 뭐 안 하는 편인데, 뭐 굳이 페이스북까지 할 필요는. 왜냐면 페이스북은 이제 방송에서 이제 어떤 음악 같은 게 이제 주변에서 들려오잖아. 근데 그게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그걸 감지해서, 저작권을 자동으로 그걸 감지해서 다시 보기 할 때 잘라요. 지 맘대로 편집을 해버려.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 하여튼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거 20년 만에 수학 선생님이 왜 문과 가냐고 말렸는데도 그냥 이과 가야 될 놈이 문과, 응? 수학 반에서 제일 잘하는 놈이 왜 문과를 가냐. 그래가지고 전교에서 제일 잘했을걸. 근데 뭐 어쨌든 간에 20년 만에 이걸 풀어봤는데, 원래 이게 행렬 방정식 간단한 거거든요. 간단한 건데 원래 한 요 정도 페이지 안에 끝나야 돼요. 답 나오는 게 x, y, z 값이. 근데 이걸 20년 만에 풀어보니까 기억이 이제 다른 일상생활과 섞인 거야. 20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렇게 옮겨갑니다. 막 헤매기 시작하는 거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정식인데, 대학용. 나는 배우진 않았지만 거의 비슷해요. 고등학교 그거랑. 근데 하여튼 그걸 보고서 이렇게 풀어봤는데 막 답이 y가 88분의 175야. 근데 나 이런 격도 예전에 공부할 때도 많이 느꼈는 게, 답이 이따위로 나오면 이거 뭔가 중간에 틀려서 잘못된 거야. 그래도 끝은 봐야 돼. 왜냐면 끝을 봐야, 답은 나와야 이게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할 수 있거든. 중간에 포기할 순 없잖아. 어중간하게. 그래서 이렇게 답이 희한하게 나왔어. x는 14분의 4로 나온 거야. 이게 나오고 다음 장. 그래도 이제 한번 좀 문제가 있는 건 이제 한번 끝까지 잘못된 거를 끝까지 가봤기 때문에 문제를 바로 잡아서 다시 풉니다. 결국에는 답이 나왔어요. 간단하게 x 플러스 y가 1로 나오고, x는 1, y는 0, z는 2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해진, 원래는 한 번에 풀던 이 간단한 방정식을, xy 방정식을 매트리스 오브 콘스탄스라는 행렬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원래의 분량의 6배가 되도록, 응? 6배 아니야, 5배, 5배가 되도록 이렇게 사용해야지만 겨우 답이 나오는 이유는, 그 20년 동안 이거 다른 전공을 선택했던 거야. 적성에는 잘 안 맞는 이거 법학이라고 하는 이런 전공을 선택해서 이 데이터가 섞여오면서 그 원래 머리에 가지고 있던 능력이 희석이 된 거지. 희석이 때문에 복잡하게 더 이렇게, 이거 만약에 코딩하고 똑같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코딩하고 거의 이런 식이 돼, 코딩이. 그러니까 이렇게 코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용량이 많이 차지하고, 이 기계를 돌렸을 때 기계가 과열이 돼요. 느리고. 똑같은 인터넷이라고 해도. 그래서 아이폰이 더 빠른 거 아니야. 게임 돌렸을 때, 핸드폰 게임 돌렸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x, y 숫자로 돼 있으니까 서양 문화고, 이 법률 이거 뭐냐, 글씨 한글로 돼 있잖아 다. 이거는 동양 문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섞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래도 지금은 거의 서양 문명, 이런 컴퓨터 문명이 다 전 인류를 다 거의 지구를 덮을 정도잖아. 다 이제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느린 이유, 서양보다 발전이 좀 느린 이유는 그다지 큰 실수를 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체의 문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 또한 동양인의 한 명이잖아. 서양 문명을 뒤집어쓰고 살고 있는. 여기 옷도 보세요. 다 서양식이랑 한복. 예전에 검도복 하나 있었었어. 그거는 이제 일본식 옷이잖아, 검도복이라는 게. 근데 이제 하마키라고 해서 바지 넓고 다 서양 옷이잖아. 이거 양복이라는 게 뭐예요? 중세 그 유럽 귀족의 옷, 격식 있는 옷이잖아요. 양복이라는 게 다. 넥타이 이런 것도 다. 딱 하나 있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그 검도복은 뭐 몇십 년씩 되니까 이제 낡아서 버렸고 삭으니까 아무래도. 이거 하나 있어, 이거. 검도복. 호구라고 하죠. 이 배를 이제 딱딱한 이 가피로 감싸가지고 찌르기가 들어왔을 때 목검으로 하잖아, 목검으로. 이거는 이제 그 불교, 약간 도교 아니야? 인도 승려들은 이런 거 안 사용했을 거라 아마 이런 축제를. 이건 플라스틱이에요. 어떤 이 집을 이사 간 사람이 놓고 간 것 같은데 택시 기사가 그 무슨 개인 택시 영업을 하려고 여기다가 택시 명함을 새겨가지고 나눠준 것 같더라고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도교일 거야. 이제 불교에서 도교는 거의 사라졌으니까 중국 자체가 도교랑 불교랑 전쟁이 있었잖아, 종교 전쟁이. 그래서 거의 불교가 이겼잖아. 그런 일화가 있어. 도교책은 검은색이고 불교책은 흰색이었는데 동시에 태웠는데 불교 책만 거기에 있던 사리가 같이 태웠는데 사리가 빛을 발하면서 불을 사그러뜨려서 안 타더라. 그래서 누렇게만 변색만 됐다. 그래서 불교 책은 계속 누렇게 일부러 그 착색된 종이로 내려온다. 뭐 이런 설화가 있는 거 들었어요.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수행을 이렇게 참선을 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걸로 이제 그 큰 스님들이 좋은 애들을 등을 이렇게 딱 때려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응? 그런 용도 아니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사상과 그런 거에 대한 흠모로서 이런 장식품만, 요즘엔 그런 사상 거의 젊은 시대에 대해서는 없어지고 있잖아. 다 게임만 하고 이러지. 전투적이고. 그리고 바쁘지 또. 그리고 응? 체계화돼 있으니까 쉴 틈이 없지. 응? 노예처럼 바쁘지. 이집트 피라미드 짓는 노예처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장식품으로. 근데 이게 졸음 깨는데 아직도 그 역사가 몸 안에 배어 있는지, 우리는 다 후대에 태어난 후손임에도 그 역사가 유전자에 뭐 기억이라도 남는지, 어떻게 그 의식의 흐름이 남는지 신기해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밝힐 수가 없는 부부 영역이에요. 근데 이거 일을 하면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 다른 걸로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 이게 잠 깨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많이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범용화되고. 뭐 이거 떨어뜨린 김에 원래 그냥 한번 보여주고 안 떨어뜨렸으면은 뭐 착용까지는 안 하는데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이거 초기에는 이것도 착용하고 방송을 하고, 왜냐면 이제 쇼맨십을 좀 보여주는 게 있어서. 그 외에 그 코미디언 정영돈도 그 원래 삼성전자에 다니던 엘리트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연예인 그런 개그맨 쪽으로 하면서 일부러 머리를 이렇게 나보다 더 길었었잖아, 처음 나올 때.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인상을 심어주듯이 나도 사실은 이 방송 때문에 한 번도 살면서 머리를 이렇게까지 귀를 완전히 덮어. 지금 이렇게 만지면 귀가 안 만져져. 이렇게 쓸어 내려도 이렇게 안 만져져. 완전히 그 털모자를 쓴 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길러보는 것도 처음이고, 또 방송 없을 때 그냥 조금 머리를 자르기 귀찮아서 기를 때도 귀가 간지러워서 못 참어. 근데 방송을 하면서 기르니까 이상하게 귀가 안 간지럽더라고, 이 머리를 길러도.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기르게 됐는데 중간에 너무 다 지저분해 보여서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이 신체라는 게 아무래도 이 왼쪽 어깨랑 오른쪽 어깨가 완벽하게 평행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운동을 많이 한 뒷모습을 보세요. 과다하게 운동을 많이 하거나 일을 많이 한 그 단련된 몸일수록 오히려 왼쪽 오른쪽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왼손잡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운동으로 만든 몸은 이 왼쪽 오른쪽이 큰 차이가 없어. 근데 이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 노동일을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왼쪽하고 오른쪽 어깨가 차이가 많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해서 그게 뭐 가방을 한쪽으로 메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다고 배낭을 메고 다녀. 한쪽으로 매는 가방 때문에 한쪽 어깨가 내려간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다 잠잘 때 다 복원이 돼요. 가방으로 눌렸던 그 부분. 웬만하지 않으면 다 일을 많이 하고 한쪽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쪽 근육이 발달하고 인대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 균형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체 중심이 아니고 상체 중심으로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이제 40, 50대 됐을 때 허리에 문제가 생겨요.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척추동물이기 때문에 곤충부터 시작해서 지구상의 대부분의 동물들이 척추동물이에요. 심지어 나무도 척추처럼 생긴 그 줄기를 통해서 코어를 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척추가 뇌가 중요하고 내장도 중요하지만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으로 수명에 타격을 받습니다. 디스크가 뭐 그냥 허리의 병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디스크를 걸리신 분들, 디스크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 보세요. 수명 자체가 줄어듭니다. 굉장히 빠르게 노화가 돼요. 허리라는 건 활동을 못하게 되는 또 요인이 되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점점점 약화되죠. 온몸의 근육이. 또 연쇄작용을 벌이는 거 한마디로. 그래서 왜 허리띠를 굉장히 중시하던 문화가 있었잖아. 동양은. 일본 그런 검계 같은 경우는 하라마키라고 해서 이렇게 허리띠를 굉장히 두껍게 메고 이런 목도리 바로 옆에 있네 또. 어쩐지 이걸 따로 또 보관하려고 하다가도 옆에다가 계속 걸어뒀었어. 잘 하지도 않아. 더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천으로 된 길고 두꺼운 천으로 된 이런 걸 허리에다 칭칭 감아가지고 이거 입기 전에 안에다 칸칸 감아서 허리를 이제 근데 굉장히 그 혈액순환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칭칭 감으면 하긴 뭐 전쟁하고 싸우는데 혈액순환에 문제겠습니까? 이건 다시 걸어두고요.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끈을 사실은 예전에 저 다른 이거 완력기를 조그만 가방에 묶는데 이 끈으로 묶으면 좀 멋있을 것 같아서 요 밑에 끈을 잘라가지고 그걸 묶는데 썼어요. 아직도 달려있어. 그랬는데 그래서 밑에 끈을 이 허리띠 이게 더 낫지. 그리고 이 허리띠로 대체를 시켜놨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걸어야 되나? 이 옷이 그 동양 옷처럼 풍성하고 두꺼울수록 이 끈을 묶기가 편합니다. 이거 서양 티셔츠이기 때문에 티셔츠잖아요. 속옷의 일종이죠. 셔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 이건 가져가서 오늘 부천에 가져가서 요즘에 그 부천에서 다른 플랫폼이긴 한데 원래 여기서 방송하다가 다른 플랫폼 넘어가서 승복 미션을 한 100만 원어치 후원을 받았나봐. 그래서 한 승복을 어디서 사서 머리도 빡빡 깎은 녀석이 그 승복을 입고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첫날 두 번째 봤는데 이틀 두 번째 봤는데 첫날에도 좀 재밌어서 보자마자 너 완벽하다 컨셉이 굉장히 재밌다 보는 것만으로.
그랬는데 둘째 날 보니까 이제 그 첫날 봤던 그 재미는 떨어지고 그걸 이용해서 어떤 리액션을 하고 어떤 방송을 하느냐 이거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뭐 하던 거 하더라고. 짜장면 5개 빨리 먹기 뭐 이런 거. 내가 옆에서 이제 시간을 그 화면에다 비춰주고 쟀는데 그 3,000원짜리 그 본토과점 짜장면을 먹고 토하고 2개 먹고 토하고 옆에 있는 봉투에 토하고 이런 식으로 먹더라고. 많이 해본 애니까. 근데 그거를 3분 49초에 먹더라고 정확히. 토하는 시간 다 합쳐서. 근데 원래 그런 거 좀 잘하기로 유명하고 많이 했던 애인데 인간이 그 기본적으로 먹고 토하는 거를 이 신체가 그 별로 안 좋은 행동이기 때문에 식도염의 위험도 있고 그거를 이제 리미트라는 게 걸려요. 한계치라는 게 스스로 제어를 해.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신체 능력이 떨어진 이유가 우리 인간이 제어 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몸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전투 시에도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힘을 쓰게 돼요. 근데 동물들은 그런 거 없어. 살벌하게 뭐 죽고 살기 상태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 쓴단 말이야. 몸이 상하든 말든. 근데 이제 인간은 좀 자기의 그 신체를 중시하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신체를 중시하는 능력이 있어서 또 도구를 사용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힘이 약하게 발휘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많이 단련을 하면 본체에 가지고 있던 힘을 더 세게 발현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것 뿐이지 그다지 뭐 단련한다고 그다지 크게 전투력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종끼리 볼 때는 인간이 아무리 단련한다고 해도 사자보다 세지진 않아요. 그 어차피 인간이에요. 음. 근데 진화에 그 다가갈 정도로 단련을 할 수도 있겠다. 고릴라 점이 되면은 셀 수 있잖아. 한번 이게 제대로 내리치면 웬만한 사자도 죽지 않을까 고릴라가 치면. 그러고 보면 인간 종도 고릴라 그 유인원이라고 쳤을 때 원숭이과라고 쳤을 때 그다지 그렇게 뭐 약한 종은 아닙니다. 고릴라가 있잖아. 마운틴 고릴라 몰라? 거인 옛날에 진짜 그 성경 내용의 피라미드를 지었다는 이렇게 블록 쌓기 하듯이 지었다는 존재했다는 거인 일시적으로 짧은 시대에 존재했다는 거인 과학적으로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거인이 유지되려면 엄청난 양의 식량이 필요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조달했느냐 그거의 차이인데 뭐 계속 자라니까 만약 리미트가 없어지면 계속 자랄 수 있는 거지. 거인병이라고 있잖아. 그것처럼 뭐 3m, 4m, 5m까지 자랄 수는 있어요. 다만 유전자 자체가 그게 뭐 비효율적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클 필요가 뭐가 있어. 생존만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랬지만은 그 단순히 환타지 그 과학이 이제 좀 점점 그 신의 영역에 다다르게 된다면 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굉장히 몇 억만 년 이상 진화된 종족이 다른 행성에서 진화된 종족이 이제 우주 여행을 온 게 아닌가 하는 또 의심을 해봐요. 그런 개념이야 사실은. 외계인이라고 하는 게 이 세계 외부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신 아니야. 그게 이제 엄청나게 사악하게 공격적으로 진화됐으면 악마고 좀 이렇게 자비롭고 좀 우호적이고 친절하다면 신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목에다가 거는 식으로 해서 묶어서 역시 척추 동물이기 때문에 척추를에다가 묶는 것이 인간과 강아지 차이가 많이 있지만은 내가 강아지를 그 한 5년 키우면서 위에 있는 빌라로 이제 분양 갔는데 방송하니까 맨날 밖에 나가 있고 이러니까 미안하고 해서 그 방송 끝나고 이렇게 있으면은 강아지랑 놀아줄 여력이 없더라고. 매사에 진심인 편이잖아. 그래서 운 좋게 어떤 방송 끝나고 한번 무리해서 산책을 나갔는데 그 어떤 다른 강아지랑 처음 만나가지고 굉장히 친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 안 될 줄 알았는데 혹시 한 데려가서 같이 키워볼 생각 없냐고. 내가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방송을 지금 하는데 이게 그 강아지를 이제 그렇게 진심으로 케어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같이 2마리 키워보실 생각 있으면 데려가 보시라. 그랬더니 선뜻 일주일 정도 해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일주일 뒤에 뭐 답장이 없어. 그 프로필 사진이 우리 강아지로 바뀌었어. 실버푸들로.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그래서 언제 맨날 얘기했던 게 개도 인간처럼 운명이 있다. 딱 갈 때 되면 그 전날부터 뭔가 준비하는 것 같다. 안 하던 짓거리하고 안 하던 애교를 한 번 더 떤다.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오늘 하여튼 이거를 가지고 가서 그분에게 어제 내가 방송 도와줬던 그분에게 어제 내가 굉장한 뭐 금전적인 이득이나 뭐 그런 건 없었지만 원래 인터넷 방송은 엑스트라하고 다르게 이렇게 출연료 지급이란 게 좀 없어. 왜냐면 어차피 후원자들이 지급해 주는 개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게스트를 초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오히려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방송인이 인터넷 방송인이 유명한 방송인에 가서 같이 출연하고 도와주고 심지어는 욕먹는 모습을 일부러 연출해서 욕을 먹는 거야. 욕바지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불쌍해 보이게 되거든. 그러면 그 불쌍한 사람은 인간들은 후원자라는 개념, 시청자라는 개념 자체가 대부분의 잠재적 후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쌍한 방송인을 찾아가서 쳐다라도 한번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그 방송을 번식시켜 나가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혼자서 어느 정도 시청자들을 놀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이미지 소모가 된다고. 지겹다는 말이야. 그럴 때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방송을 같이 하거나 또는 또 후배 개념으로 또 후발 주자들을 이제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 마치 그 엔터테이너먼트 사장과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다 따지고 보면 몰라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하는 방식이나 관습이 다 이유가 있고 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봉사활동처럼 그런 걸 하잖아. 근데 그런 걸 하면 당장 거기서 보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퀄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내가 그 사람의 조력사로서 도움을 주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도움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그 사람과 관계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연히 만나게 돼서 이렇게 도움이 들어오는 경우가 몇 배로 그간의 이자까지 합쳐진 것 같은 개념으로 몇 배의 도움이 들어오는 것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제일 큰 도움이 뭔지 알아? 실제적인 금전적인 도움보다도 제일 큰 도움이 인생에 있어서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는 도움이야. 그러니까 좋을 때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거는 사실 별게 아니야. 사실은 인생은 감옥만 안 가도 성공한 인생이란 말이 있듯이 다치지만 않아도 성공한 말이 있듯이 위기를 어떻게 잘 벗어내느냐, 위기를 벗어내는 건 사실 큰 도움 없이 잠깐의 말 걸어주는 거 하나만으로 분위기가 전환돼서 위기를 벗어나고 있고 잘못된 판단을 그르치지 않게 이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내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가끔 오는 건데 아는 게 또 많다. 여러 가지 불교랑 뭐 여러 가지 종교를 또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를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근데 요새는 이제 최종적으로 아무래도 그 서양 문명에 속해 있으니까 정신도 어느 정도 서양 문명이 좋다. 그러게 또 승자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불교를 공부했음에도 이제 그 그리스도교를 이제 약간 그런 거랑 접목시켜서 믿는 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또 이제 흔들리더라고.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귀에다가 이제 54,000원이나 줘가지고 14K 십자가 피어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했음에도 계속 신앙이 흔들려요. 그랬는데 어제 합방한 안녕하십니까 동구 회장님 실질적 회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동구 방송 보다가 제가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꿈에 천숙이랑 제 여동생이 나오더라고요. 9살 어린 여동생이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뭐 연구원 하고 있는데 그 둘이 나오는 거야. 근데 짱구 잠옷을 둘 다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나보고 커피 값을 달래요. 내가 100원짜리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나는 현실하고 꿈하고 일치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나 카드 쓰지 누가 현금을 들고 다니니까 네, 8살 어려봤자 30살이잖아요. 내가 지금 한국 나이로 41세니까 32세네. 좀 있으면 생일 지나면 미국 나이로 40 years ago가 됩니다. 드디어 40살이 꽉 차는 거야. 태어난 지 40년이. 그래갖고 진짜 오래 살아남았다. 응? 그런 생각 했었어요. 근데 꿈에 너무 생생하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동생이 꿈에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못 본 지 몇 년 됐거든요 지금. 저도 원래 29살 때 미국에 이민 가려고 갔었는데 너무 안 맞아 걔네들하고. 현지에 있는 그 백인들 흑인들은 너무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그 밤에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어. 그 마약한 애들이 막 총 쏘고 돌아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이 너무 좋아 이러면서 얼른 들어왔는데, 또 요즘 보면 또 코로나 때문에 한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때 느꼈던 그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느꼈던 그 자유롭지 못함, 그 이상한 총잡이 새끼들 때문에 내가 운동은 웬만큼 했는데도 총은 피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 답답함, 밤에 집에서만 있어야 되는 답답함, 그거를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경험해 보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미국에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근데 방송 저는 끄고서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다른 플랫폼 방송하고 엮여가지고 도와주게 됐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요즘 승복을 입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걔한테 가져가서 채워가지고 한번 옛날 분위기를 이 검도용 호구 이거를 이제 해가지고 연출해 볼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진짜 그 47님 혹시 기독교 아니십니까? 어제 내가 진짜 신기한 거를 경험했는데, 요새 이제 기독교를 이제 저도 믿는데 요한복음 유튜브를 보고서 믿는데, 그 예전에 불교를 이제 주변에 절도 많고 하다 옆에도 바로 절이 있어요. 저희 강북구에 있는 집에. 근데 그러다 보니 영향을 받아요. 받다 보니까 순간순간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제도 또 거기 광장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바뀌려고 넘어가려고 이제 타락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 낙슈가 그 하면서 갑자기 종교가 기독교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걔랑 처음 만날 때 걔가 기독교였으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소광장에 가가지고 지 승복 입었는데 찬송가 틀으라고 하더니 거기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난리를 떠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방언이 터지더라고 낙슈가. 진짜로. 그 주변에는 그때 당시 뭐 등산객 아줌마 아저씨가 잔뜩 있었거든요. 소광장에 밤늦게 다 쳐다보고. 근데 순간 나는 이게 창피하다기보다는 얘가 기도도 제대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강제적으로 다시 기독교로 여기 피어싱 십자가를 안 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라 생각. 근데 당하고 나니까 조금 이게 한 번 제대로 믿으니까, 진심으로 믿었거든 저는. 제대로 믿으니까 그 말대로 한 번 구원 받으니까 이게 타락이 돼도 누가 와서 도와줘가지고 잡아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은 굉장히 다시 보기가 안 남아서 아쉬운 게, 승복을 입은 머리도 빡빡 깎은 녀석이 그 한복판에서 그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찬송가 틀어달라고 해가지고 그 방언 터져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를 안 본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게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른 지금도 그냥 부천 가서 방송 틀어야 되는데, 오늘도 또 뭔 일 일어날 것 같아. 어제 같은 일이. 그게 모르고 겪었으니까 겪었지만 또 그런 일을 겪으면은 너무 무서워도 그런 일을 겪을까봐. 얻어맞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그 후원자님들이 열심히 계셔서 활동해 주시니까. 그리고 어제 느꼈어요 제가. 이제 이 인터넷 방송의 주인은 역시 이 시청자분들이 채팅으로 명령을 내려주시는 거구나. 프로그래머와 같이 코딩을 해가지고 이 BJ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홀로그램의 일종을 코딩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럼요. 제가 법학 전공자인데. 그리고 과외를 몇 년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게 보여드리게 갑자기 생겼네요. 47님이 오시니까. 마당이거든요. 고양이가 없어졌네. 고양이가 갑자기 47님이 오시니까 나타났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뭐 고양이가 없으니까 이게 빌라 건축 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강북구에 빌라 터를 사가지고 지금 몇 년째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코로나에다가 뭐 이게 겹쳐가지고 투자자가 없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 심어놨습니다. 대충 것 같은데 엄마가 심어놨어요. 천천히 돌려볼까요? 그 옆에는 지금 같이 샀던 어머니가 그 미국 공인 중에 살아가지고 저 밑에 400평이 있거든요. 그 삼양동에 강북구. 근데 그거는 원래 같이 샀던 사람이 새마을금고 이자를 못 이기고 경매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400평은 딴 사람이 사가지고 졌어요. 지금 빌라를 세 동을 요 아래쪽에 이렇게 신축이에요. 신축. 아직 그 분양도 다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집 요거랑 요거 밑에 집 요거랑 요게 이제 요 밑에 집 요거랑 이제 저희 집을 저희가 이제 딱 보시면은 부셔서 져야 돼요. 새로 딱 스타일이 이렇게. 그래서 몇 년째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 굉장히 모기가 많고 산 근처라서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위쪽을 보시면은 이제 그 여기가 이게 북한산 쪽이잖아요. 밑에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끝에 이제 산이 보이잖아요. 저게 이제 그 성북구 오패산. 이렇게 담장 쳐놨잖아요. 빌라 짓겠다고. 이게 한 200평 정도 되고요. 저 밑에 이제 동업은 완전히 엮여 있는 건 아니고 그 이제 같이 살 때 같은 부동산 연합 걔네들은 이제 도산이 돼가지고 인생. 근데 그 사람들이 전직 시의원이었던 거야. 강북구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는 방이 그 할아버지가 살던 방이에요. 그 전직 시의원.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그 시기 잘못 맞아가지고 은행빚 잘못 지면은 진짜 힘들어집니다. 예전에 주변에 삼양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다 투자를 그 후원을 1억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컴퓨터실을 만들어줬다고 해요.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사람이 살던 방인데 이제 어차피 저는 부셔가지고 집 질 거라서 이제 안 고치고 사니까 이렇게 대충 해놓고 살죠. 있죠. 도배도 안 하고. 근데 방송하긴 좋아요. 왜냐면 주변에 이제 다 마당으로 둘러쳐 있으니까 소리를 질러도 안 문제가 안 되니까. 하여튼 우리 47님은 저번에 들으니까 건축 일 하신다고, 인테리어 같은 거 하신다고 들었으니까 이런 또 이제 투자 물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방송으로 보시면 또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또 정리는 안 돼 있는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또 제 방송 스타일이 소리 지르는 거 안 해가지고 아니 지금 이것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나마 이거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손실이 없지 몇 년째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 실거주를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해놨으면은 계속 만약에 대출이 많았다 이러면 계속 손실하냐. 그래서 진짜 코로나 시대에 같이 묻혀가지고 진짜 재기불능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일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방송 시작하게 된 거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구를 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구가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크게 될 사람 같아가지고 이제 미리 친해져 놓으면은 좌표 한번 받으면 이제 메이저. 예. 아 그렇지 않아도 그거 하라고 하더라고요. 신학대학원 가라고. 너는 그 누가 봐도 그 사이비 교주가 될 상이니까 그 안 되고 싶으면 그 기독교 그걸 하라고. 딱 그 카톨릭으로 이제 뭐 집안이 원래 외가 쪽은 카톨릭이고 아버지 쪽은 그 아버지 체육교사였어요. 나름 그래도 서울대 사범대학 나온 체육교사였는데 개신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그 명동성당 앞에 있는 YMCA 회관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저는 명동성당을 가면은 아 여기서 내가 그 태어날 계획을 잡았구나. 결혼한 데가 거기니까.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그 명동성당 앞에 가서 한번 이렇게 둘러봤다가 환승해가지고 부천을 갈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또 오늘 또 동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 동구님 회장님이 실질적인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니까
제가 또 용기가 납니다. 오늘 또 부천 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 내가 방송에다 증거를 남겨놨다니까. 다시 보긴 지웠는데 뭔가 예감이 안 좋다. 내 몸이 예감이 굉장히 대량으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얘기를 해놓고서 내가 이거 방송 아니면 끄고서 집에 갔는데 방송이니까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갔더니 갑자기 노네임이 나타나가지고 앞구르기 미션을 같이 하자는 거야. 그러더니 좀 있다가 낙슈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방송을 도와달래요. 그래가지고 나를 이 이미지 좋은 방송을 만들려고 하는데 바로 간절함 BJ로 만들려고 아주 그냥 둘이서 두 요괴가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2대 요괴 아니야 지금 남아있는 2대 요괴. 그래가지고 오늘도 한번 또 이제 축복을 받았으니까 또 47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제가 또 용기를 내서 한번 그 부천 요괴들하고 싸우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배터리 충전하고 또 이제 씻고서 한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구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디오스.